안녕하세요. 소방정책론 김영재입니다. 오늘 그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마지막 진도를 나가는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따지면은 원래는 이제 159쪽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그 먼저 180쪽에 정책 대안 설정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 대안 설정 과정.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마 이제 행정학을 배울 때 이제 정책 분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대안을 마련하는 거. 자,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여행이나 요새 캠핑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냥 캠핑을 가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자, 이제 목표는 세워졌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할 수 있죠. 자, A를 한번 예상해보고, B를 한번 예상해보고, C를 한번 예상해보고, 자, A, 맑은 날, B, 비 오는 날, C, 눈 오는 날, 뭐 이런 식으로요. 그 각종 대안을 그 찾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정책 대안 설정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행 계획이나 캠핑 계획 같은 거 이제 당일로 갔다 오는 거 말고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갔을 때를 상상을 하면 오늘 얘기는 굉장히 쉽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81쪽에 그 이런 게 있어요. 실체론적 관점, 객관성, 구성론적 관점, 주관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 문제를 정의할 때 그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의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문제가 명확히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지금 181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실체론적 관점, 이른바 객관성이고요. 주관성,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문제를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구성론적 관점, 주관성입니다. 나는 이것을 참 문제라고 생각해. 야,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난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개념이 주관성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다라고 딱 정의를 하는 것, 근데 문제를 정의하는 게 여러분 친구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현상을 보고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정책 대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야, 난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해. 라고 문제를 생각하고 대안을 찾는 거하고, 이건 대수롭지 않잖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의 대안을 찾는 거, 해결 방법을 찾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뒷장에 182쪽. 자, 182쪽에 정치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성. 자, 정치성인데, 그 4번에 관련된 얘기고요. 정책 문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협상 등을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이 정책은 정치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권력에 관련된 그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책 문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설정할 때도 역시나 정치성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더 있는 쪽의 주장대로 정책 대안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고요.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185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184쪽 죄송합니다. 184쪽에 정책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요. 정책 수단 아래에서 6번째 줄.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말한다. 다시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말한다. 이게 바로 정책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가장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드릴 게 이게 집합금지 명령 같은 게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야. 집합금지 명령. 그 다음에
과태료, 뭐 운전할 때 뭐 잘못하면 과태료 같은 게 정책 수단이고요. 이런 이제 상당히 강한 정책 수단을 이미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린 겪어봤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185쪽에 그 동그라미 2번 유인수단. 유인수단은 뭐예요? 뭔가를 좀 주민이나 국민들한테 주고 좀 따르게 하는 방식들을 얘기하죠. 자, 이 유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상품을 주는 거, 사은품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너희가 이 정책에 협조를 해주면 정부가 뭘 주겠다. 이게 유인수단이고요. 자, 능력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능력수단은 교육. 우리가 국민, 개인, 그리고 주민, 개인의 능력을 좀 교육, 개발시켜 줄 테니까 같이 우리 정책에 참여해서 해볼래? 이게 바로 능력수단.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징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징수단이 이제 186쪽에 캠페인, 무슨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수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 광고 같은 거를 볼 때 뭐 어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를 해야 됩니다. 또는 포스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려본 포스터 같은 거, 그 다음에 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교육의 일종인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체험을 해봅시다. 자, 일일 체험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일할 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시민과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몸으로 체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공무원들이 일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알도록 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학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수단은 저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강제적인 수단. 자, 과징금 뭐 이런 거요. 과태료, 뭐뭐 하지 마라, 금지 명령, 이런 게 강제적인 게 있고, 비강제적인 수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트 같은 거 알려드리는 거 있죠? 그게 비강제적 수단, 정보 제공. 이거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 수단을 강제성과 비강제성이라는 걸로 저는 나눠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오늘 내용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